속도가 높지도 않은데 막 허리우드 액션 장난 아니네요. 아우, 이 속도에서도 뒷바퀴가 뭐 날라가고 난리 났네. 선글라스 날라갔어. 아우, 브레이크가 딱 한 번만 제대로 잘 듣는 것 같네. 한 번만. 아, 살짝 위험한데 안 될 것 같아. Hey, run! Okay? Yeah! Let's go, Maddox. C2, convoy moving out. Roger that. Maddox, look at these jerks. These idiots. Go, right, Maddox, right! 오케이 구글, 넷플릭스 오프. 오케이 구글, 티맵 틀어줘. 알겠습니다. 아, 인증정보 내 거 지웠구나. 자, 여러분, 이제는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구글, 티맵 꺼줘. 그 스팅어는 대한민국 조선의 빠나메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제가 좀 뭔가 저번 주에 워낙 강한 M4를 리뷰를 했기 때문에 저의 어떤 그 M4에 길들여져 있는 이런 어떤 이 육감, 식스센스를 리셋을 하기 위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맨캔도에서 만들어진 이 A200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작동하는데 기가 막히죠. 화질이 끝장나고 운전하면서 이런 전자제품의 향연을 즐기는 사람한테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수입차들 중에 쓸데없는 이 인터페이시아에 있는 기능들 잘 안 되는 거 다 옵션 빼고 모니터만 있는 거, 안드로이드 오토만 지원되면 이것 가면 최첨단의 기능을 느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리뷰를 시작해야 되겠죠.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 감상을 했던 이유는 이런 데서 나갈 때 이 스팅어가 차가 약간 낮아요. 그리고 댐퍼랑 스프링이 굉장히 탱탱하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노사장은 올라운드 플레이를 좋아하잖아요. 이런데 드르륵 할 때 그리고 차가 좀 뭐 길다 어쩌다 뭐 시야가 안 좋다 어쩌다 그러는데 별로 그런 거 못 느낍니다. 하지만 운전하면서 내 차가 차고가 많이 낮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 느끼게 돼요. 생각보다 차고가 좀 낮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다니면서 뭐 어디에 긁히고 뭐 불편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내려갈 때 뭐 범퍼가 까이거나 그런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자, 시작을 할게요. 2500cc에 300마력이 넘죠. 토크도 40이 좀 넘어요. 이 정도면은 예전에 6기통 터보 엔진들이 냈던 마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는 2500cc의 4기통인데 그러면 뭐 터보렉이 있는 거 아니냐, 혹시 터보가 커서 마력을 그 정도 내려면. 근데 2500cc라는 배기량에 직분사를 걸고 포트 분수와 같이 가잖아요. 사실 300마력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마력이 높으니까 뭐 터보레그가 있을 거다. 근데 어제 하체 요리기에서도 여러분 배기라인 봤죠? 민성아, 어제 그 배기라인 사진 하나 보여줘 봐봐. 이렇게 배기라인에서 최소한의 배합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아 자동차에서 스팅어에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보면 낮은 RPM에서 이 차가 뭐 터보레그가 좀 있다 어쩌다 이런 거는 사실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상당히 좀 부드럽게 나가고 여기 카메라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깜빡이를 켰을 때 요 가운데 있는 모니터 창에 요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들이 움직이는 건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이 LCD로 되어 있는 현대 기아 자동차들 보면 RPM 게이지가 사라지거나 속도계가 사라지면서 저 화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아날로그적으로 조선의 파나메라답게 아날로그적으로 RPM 게이지와 속도 게이지는 굉장히 얇고 긴 바늘하고 이 계기반에 있는 숫자들이 굉장히 스포티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시야도 되게 좋고요. 눈에도 되게 잘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래에 탔던 차들 중에 계기반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돼 있고 뭔가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갑자기 뭐 실내 얘기 나온 김에 계속 할게요. 핸들도 사실 모양이 좀 없는 듯 하지만 D컷으로 그래도 크기나 여기 조그맣게 앙증맞게 있는 패들 시프트나 여기 있는 버튼들은 현대 기아가 거의 공용으로 하는데 조작 편의성이 되게 좋죠. 그 다음에 이쪽 도어 트림에 달려있는 스위치들이나 문 도어 개폐나 뭐 각종 버튼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잘 돼 있어요. 딱 요거 3개만 마음에 안 들죠. 이게 굉장히 좀 생뚱맞게 벤츠 A클래스를 좀 따라한 것 같은데 따라하려면 좀 제대로 따라하든가. 이쪽 양쪽 끝에는 일반적인 빗살무늬 이렇게 네모난 걸로 돼 있고 여긴 동그란 거 3개여서 이게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어쨌든 뭐 나름 스포티하게 잘 만지려고 해놔서 좋고요. 모니터 크기도 아주 크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크기로 딱 좋아요. 그리고 의자도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이 경추 부분이라든가 헤드레스트, 그 다음에 바닥 부분, 높이, 패들의 위치 등등 모든 것들이 그래도 기아 자동차가 스팅어를 이게 아주 비싼 차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나라 차치고는 살짝 비쌀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 우리 하체오리기 전문 박 팀장님은 차가 뭐 많이 실망스럽다 그러는데 박 팀장님이 이제 악셀 조작을 좀 굉장히 이게 촐싹맞게 막 지지거나 빼거나 밟고 지지고 막 브레이크 밟고 막 촐싹맞게 하는데 이 차는 그런 세팅은 아니거든요. 저는 약간 일반적인 온화한 운전 스타일에 맞춰서 리뷰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엔진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터보레그가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낮은 RPM, 2000rpm 전후나 이런 데서 물론 터보가 살짝 들어오겠지만 포트 분사와 함께 굉장히 부드럽게 뭔가 직분사 엔진 같지 않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그러면서도 은근슬쩍 토크는 상당히 들어오고 있어요. 밀어주는 느낌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게 느껴지고 사륜이 묶여 있는데 사륜 또한 악셀을 세게 밟거나 RPM이 올라가거나 이랬을 때 앞쪽으로 가는 구동 스티어가 더럽게 올라오는 거지 일반적으로 쭉 달릴 때는 뒷바퀴 쪽에 좀 우선에 토크를 주고 앞쪽에는 토크를 많이 준다라는 느낌이 안 나요. 그리고 미션도 굉장히 부드럽고 단수 변화도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국산 뭐 K7,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이런 차를 타다 이 차를 타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보면 1200-1300rpm, 1500rpm이 안 되는데도 나가는 느낌이 힘에 겹거나 미션이 제대로 못하거나 이런 느낌 없이 굉장히 쭉 힘을 주면서 미션도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됩니다. 1500rpm이 안 되죠. 그런데도 변속이 탁탁탁 바뀌면서 속도가 그렇게 부드럽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고성능 어떤 스포츠카나 쿠페 세단을 안 타본 사람들이 이 차를 타면 하체 느낌이 짱짱해요. 굉장히 팽팽하게 조율을 해놨고 스프링 레이트가 되게 탄성 개수가 강한 듯한 느낌을 주고 댐퍼도 굉장히 그러니까 풍부한 쇼바감이 아니라 묵직한 느낌으로 움직이는 댐퍼 느낌이 있어요. 요게 저는 어떻게 보면 기아 자동차가 대한민국의 4,500만원 전후에 약간의 이런 쿠페 스타일의 이 세단을 타려는 소비자들의 취향 저격을 제대로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만약에 노사장이 5년 전, 6년 전에 리뷰를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차를 전문적으로 잘 모를 때 저의 어떤 경험치가 풍부하지 않을 때 이 차를 탔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 차가 스포티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지금 타보면 움직임에 있어서는 이 차가 이 정도면 웬만한 수입차 다 따겠는데? 이런 느낌을 줘요. 이게 일반적으로 달릴 때. 그래서 차주분이 저한테 이 차주분은 저희 노보스 인더스트리 본진으로 직접 오셨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차 마음에 드냐? 그랬더니 상당히 마음에 든다 그러는 거여서 제가 웃었는데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사이드미러도 되게 생각보다 잘 보이고 전방 시야도 그렇고 이 룸미러를 통해서 이 뒤에 게이트가 후방 게이트가 이게 뒷창문하고 쿠페형으로 돼서 같이 열리잖아요. 트렁크랑. 그래서 창문이 작고 누여져 있어서 이게 후방 시야가 되게 좁아요. 근데 이 룸미러를 통해서 보이는 후방 시야는 되게 작은데 전방 시야나 사이드 미러의 시야 되게 좋고요.
일단 조작 편의성이나 휴머니티, 이 인체공학적인 이런 시스템 되게 잘 돼 있어요. 버튼이나 이런 거 이런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 저는 그냥 쏘쏘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차는 기아 자동차가 일반인을 상대로 세팅을 한 것 치고는 상당히 세팅을 잘했다. 그래서 이게 이 하체오리기에 박 사장한테 많이 까였던 이유는 아마도 박 사장이 너무 기대치가 크고 촐싹맞게 이 뒷담화인가? 촐싹맞게 악셀을 지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저처럼 이렇게 양반 스타일로 얌전하게 운전을 해주면 이 차는 상당히 좋다. 이거 박 팀장을 너무 디스한 게 아닌가. 박 팀장 미안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 가속력이 3000rpm 부근에서 풍부하게 터지는 토크발, 쫙 터지면서 좋아요. 자, 근데 100km에서 내가 늘 여기를 SUV 같은 거만 120으로도 돌고 하잖아요. 안 좋아요. 이거 무슨 느낌이야, 이 저지스러운 느낌? 코너를 도는데 차가 바퀴들이 이렇게 노면을 싹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노면 위에서 평평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수평 이동을 하는 느낌. 방금 뒤가 싹 흐르는 느낌이 났거든요. 아주 더러운 느낌 드네요. 이런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건데, 이게 300마력이 넘고 토크가 43인가 45인가 이러는데 사륜이고 차체도 낮고 느낌이 이래서 밟으면서 이렇게 쏘는 애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칼치기를 할 때도 아마 상당히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코너에서 잘못 들면 뒤 싹 미끄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더군다나 얘는 사계절 타이어죠. 하지만 완벽한 사계절은 아니더라고요. 트레이드의 패턴을 보니까 여름 지향성 사계절용 타이어. 요즘에는 사계절용 타이어도 지향성을 주더라고요. 겨울에 용이한 사계절 타이어냐, 여름에 용이한 사계절 타이어냐. 그런데 얘는 서머 타입의 사계절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아주 그립이 나쁜 타이어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달릴 수 있는 완벽한 겨울까지 내포하고 있는 사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달리기를 받쳐주는데 방금 느낌 상당히 안 좋네요. 자, 그리고 일단은 고속 섹션에서의 느낌을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죠. 고속 섹션. 어차피 이 시간에는 이 도로가 완벽하게 뻥 뚫리는 도로가 아니니까 고속 섹션, 야간 리뷰로 한번 넘어갔다가 고속 섹션을 보시고 다시 나머지 이쪽에서 진행할게요. 야간 리뷰. 자, 높은 속도에서의 주행 느낌 궁금해서 넘어왔죠. 그렇습니다. 야간 리뷰죠.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다른 차량들한테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늦은 새벽에 교통량이 없는 고속도로에서 살짝 달려보면서 정말 높은 속도에서 안정감을 주는지, 조선의 빠나메라는 고속주행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이 늦은 시간인데도 그래도 화물차들이 간간히 다니고 있고요. 높은 속도로 지금 쭉 달려보고 있는데 120, 140, 150, 지금 계기판상에는 160이거든요. 이 정도 속도로 달릴 때 놀라운 사실 하나는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인 거예요. 하체오리기랑 다르게 세팅을 잘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수입차들의 어떤 쫀득함이나 잘 설계된, 소재공학이 잘 된 그런 약간 성능이 좀 높은 레벨루가 있는 차들을 몰아보기 전에 국산 전륜차 같은 거를 타다가 이 조선의 파나메라 스팅어를 타게 되면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차가 되게 좋은 차인가? 되게 빠르네? 지금 180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불안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노면의 어떤 진동을 흡수하거나 이런 데서 코너를 싹 돌 때는 상당히 판 위에서 미끄러지는 듯한, 이게 왜냐면 바퀴가 지오메트리가 막 파고 들어가는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200을 넘었습니다. 사실 손 놓고 쭉 아주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렇다고 얘가 안정된 느낌으로 좀 파고 들어간다 이런 느낌은 없고요. 쫙 깔아앉는다는 느낌을 체감적으로 줘요. 그래서 운전자는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선을 넘어가고 브레이크는 듣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좋지 않죠. 낮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브레이크 시스템은
절대로 얘가 만렘보 또는 브렘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브레이크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는, 하지만 낮은 속도 130 미만 120 미만 거기에서는 브레이크가 사정없이 잘 듣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조금만 고속에서는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상당히 불안하고요. 200, 180, 170 정도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여러 번 때려봤을 때는 반 차선 정도 넘어가려고 뭐 핸들만 살짝 잡아주면 그렇진 않는데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지속적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악셀을 빡 밟아가지고 기어 단수가 내려가면서 킥다운을 통해서 올라가는 가속력은 사실 좋지 않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엔진과 미션은 딱 체결이 된 상태에서 쭉 지속적으로 밀어요. 지속적인 힘을 내고 지속적으로 부드럽게 운전해 줬을 때 이 차는 조선의 파나메라가 되는 거지, 일반 독일 차들 몰듯이 가감속을 반석하고 과격한 스티어링을 주면서 칼치기를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고요. 엔진과 미션이 바로 만세를 불러버립니다. 그렇게 타지 않고 느긋하게 빨리 달리는 GT카 개념으로 탄다라고 하면 저는 조선의 파나메라라고 불러도 될 만한 자질을 갖췄다고 봐요. 그리고 160 지금 속도를 올려서 저건 제 카메라가 있었는데 브레이크는 한 150 근처에서 한 방을 때렸을 때는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하지만 연차를 들어가거나 더 높은 속도에서는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여기서 속도를 높였을 때 지속적으로 쭉 밀어주는 힘으로 속도를 높였을 때 이 차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자, 킥다운을 하지 말고 하나의 기어가 연결된 상태에서 쭉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 엔진은 마치 진짜로 센 엔진에 이렇게 고속에서 코너를 잡아 돌리면 상당히 불안해요. 낮은 듯이 깔려가는 것 같지만 코너에서는 붕 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고속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 차를 칭찬하기 싶은 게 지금 계기판상에는 180이에요. 제 목소리에 되게 느긋하게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차가 의외로 방음하고 풍절음 차단이 되게 잘 돼 있어요. 180, 190, 200으로 달려도요 웬만한 수입차 뺨치게 풍절음이 잘 돼 있어요. 풍절음에 대한 단전이 되게 잘 돼 있고 170에서는 웬만한 우리나라 전륜 세단들의 120 정도 느낌밖에 안 들어올 정도로 요번에는 브레이크가 잘 들었는데, 그래도 ABS는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아무리 내가 발로 조절을 하려고 해도 앞뒤의 웨이트 디스트리뷰션, 무게 배분이 좋지 않아서인지 앞뒤 바퀴의 브레이크의 성능에 대한 세밀한 조율이 셔브가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빨리 달릴 때 좀만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ABS는 같이 연동이 돼요. 왜? 휠 스피드 센서는 차가 미끄러지고 있음을 감지하는 거죠. 그만큼 브레이크가 끈적하게 전체 차 중량과 더불어서 차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일단 잡고 보겠다는 거죠. 나는 잡으려는 게. 근데 너무 꽉 잡히게 되면 차가 스키드 마크를 내면서 미끄러지게 되니까 ABS가 들어오는 건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가격 대비 내가 저번 주에 탔던 차가 어마무시한 M4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여운이 남아가지고 한없이 더 부족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놀라운 건 쭉 안정적인 차선 변경이나 과도한 스티어링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쭉 갔을 때 고속 투어러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요. 상당히 뛰어나고 가변 댐퍼라서가 아니라 댐퍼의 두께가 두껍고 오일의 충진량이 많아서 풍부한 쇼바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단지 서브 프레임이나 이런 소재 공학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스프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스펜션의 구성에서 스틸 윈도가 높다 보니까 불쾌한 잔진동이 많이 올라오는데, 댐퍼만 놓고 봤을 때는 고속에서도 상당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요건 제가 기대 이상으로 나와서 약간 놀랬어요. 나는 많이 이 차를 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싸구려 승차감이 있는 듯 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가격, 물론 이 차가 옵션을 다 때려놓고 5천이 넘으면 아니지만 4천 초중반 정도에서 이 정도의 느낌을 낸다라고 하면 그 가격에는 혹시 가변 댐퍼가 안 들어가나요? 그럼 나가리 되는 건가? 어쨌든 지금도 180이에요. 180인데 제가 그렇게 불안해하진 않죠. 그리고 차선 변경도 가볍게, 그리고 쿠션 주면 안 돼요. 쿠션은 주면 안 되고 가볍게 가면서 쫙 갔을 때는 상당히, 그래서 이 차를 과격하게 몰지 않고 그냥 조금 이렇게 얌스럽게 쏘는 사람들은 이 차의 포텐셜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터널에서 지금 이렇게 갔을 때도
뒤쪽에 피칭은 있네요. 뒤가 싹 떨리는 게 있네. 이게 아마 하부 쪽에 에어로다이나믹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도 일반인들은 잘 못 느낄 되게 파동 지수가 낮은, 큰 파동이 아닌 잘잘한 파동으로 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에어로다이나믹은 선방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부 쪽만 잘 막아준다라고 하면 상부나 옆을 타고 가는 바람은 굉장히 조절을 잘한 것 같고, 가장 큰 장점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속 200 언저리, 지금도 180, 이 언저리에서 정숙성이라든가 하체가 약간 불안불안하다라는 느낌은 못 받는다라는 거죠. 야, 이거는 의외로 되게 잘 만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고속주행에 넘어가서 스팅어가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가 고속에서의 코너가 그렇게 아주 완만하진 않고 그래도 조금은 깊이가 있어서 사람들이 속도를 많이 낮추는 구간이거든요. 자, 제가 이 구간을 130에 들어와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 140. 자, 나가는 탈출 속도 150 정도 되면 뒤가 약간 방금 ECS 한번 들어왔고요. 150 언저리로 밀고 나갔을 때도 코너를 튼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상당히 위험하네요. 그냥 대각선으로 밀려버리네요. 절대로 라인을 타고 못 가요. 코너에서 그 브레이크 잡지 마세요, 젊은 친구들. 그래도 이 정도면 위험하게 이게 노면을 파고 들어가는, 끈적하게는 하진 못해도 그래도 조심스럽게만 운전한다라고 하면 조선의 파나메라라는 별명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정도 하고 다시 주간 리뷰 넘어갑니다. 뒤지는구만. 미끄러짐의 값이 노면을 파고 들어가는 미끄러짐이 아니고 옆으로 싹 슬라이딩 돼서 미끄러지는 느낌. 너무 많이 미끄러진다. 이 정도는 살짝 위험한데 안 될 것 같아. 안경이 날라갔어. 야간 리뷰 괜찮지 않습니까? 깜놀했습니다. 저 어젯밤에 고속 섹션으로 달리면서 정숙성에 깜놀하고요. 코너 마지막에 코너를 돌 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이버들의 운전 성향이 아주 과격하지 않다라는 전제 조건의 차를 세팅한 게 아닐까. 아니면 이 가격대에 정말 심도 깊은 주행 세팅은 너무나 정성과 시간과 돈이 많이 드니까 과감하게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기본빵으로 세팅을 한 게 아닐까. 하지만 만약에 이 차를 4천 중반 정도에 적당히 탄다라고 하면 소재공학이라든가 세팅이 괜찮지 않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4,300, 4,500짜리는 이 댐퍼 스프링 브레이크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얘보다 풍부한 댐퍼감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영락없는 존망의 길. 그렇다면 저는 이거를 5천만 원짜리를 기준으로 지금 리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스팅어를 사람들이 4,300, 4,500에 사니까 거기에 맞게 해주면 된다. 근데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이 휠이나 이 댐퍼 스프링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공정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차를 이제 520i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520i는 얘보다 출력이 작고 사륜이 아니에요. 그리고 할인받고 뭐하고 샀을 때 5,500 정도 되는데, 일반 모델 엠팩 말고 걔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 차를 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안 그렇습니까? 얘가 지금 5,200인가 5,300짜리란 말이에요. 옵션 다 넣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좀만 더 주면 520i 럭셔리를 살 수 있는데, 물론 출력 좋고 브레이크가 이렇게 만렘보가 브렘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경쟁이 될 수가 없는데, 일단은 그걸 염두해보고 한번 달리면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